자, 다음은 다시 맞붙은 이 AFC 북부 디비전의 라이벌 팀들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경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경기는 볼티모어가 28대 14로 승리를 가져갔죠. 제 생각에는 라마 잭슨 커리어에 있어서 최고의 플레이오프 퍼포먼스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경기는 어떻게 보셨는지 에디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도 사실 굉장히 일방적이었던 경기였죠. 레이븐스 오펜스는 사실 초반 4개의 드라이브에서 3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21대 0으로 사실 굉장히 빠르게 점수차를 벌리면서 모멘텀을 확 가져왔고요. 전반전을 그냥 21대 0으로 마무리하면서 사실상 전반에서 게임이 끝났다라고 봐야겠죠. 라마 잭슨의 어떤 스틸러스 포비아라고 하죠. 스틸러스에게 좀 굉장히 약했던 모습은 이번 시즌 말미를 기점으로 확 이제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레이븐스 오펜스가 체급 차이가 뭔지 좀 제대로 보여줬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헨리 그리고 라마 잭슨의 발을 활용한 여러 러싱 플레이들, 리드 옵션 플레이들, 그리고 헨리의 샷건과 언더센터 양쪽에서 시작되는 이 헨리의 러싱, 이게 굉장히 주요했고요. 스틸러스는 당장 이 런게임부터 막는데 실패하면서 빠르게 점수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헨리가 26번의 캐리에서 186 러싱 야드를 기록했고요.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건 역시 라마 잭슨의 이 패싱 다운에서의 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예전의 라마 잭슨이 아닙니다. 어떤 프레셔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정말 너무 쉽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본인의 발을 활용한다든지 빠르게 프로그레션을 진행하면서 체크다운 패스를 쉽게 던진다든지, 이게 상대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입장에서는 라마 잭슨의 발 그리고 이 레이븐스의 러싱을 먼저 막을 계획을 짤 수밖에 없고, 라마 잭슨의 어떤 패싱 상황에서의 어떤 실수들을 노리는 게 일반적인 플랜인데 이 상황에서마저 잘해버리니까 이거는 상대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입장에서는 악몽이나 다름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토드 몽킨의 어떤 향이성, 이거는 오펜스의 폭발력을 더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번 경기도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왔죠. 데릭 헨리가 스냅을 받는 이 와일드캣 포메이션, 그리고 이제 아이지아 라이클리가 러닝백 자리에 들어가고요. 헨리가 이제 리시버 자리에 들어가고 이런 포메이션에서 갑자기 러싱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존에 정규 시즌에서 보기 힘들었던 굉장히 창의적인 플레이들이 아마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여러 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큐비 스닉을 해야 되는 장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크 앤드류스라는 타이트엔드를 활용하는 그런 플레이도 되게 재밌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해당 경기가 전반전에는 레이븐스가 굉장히 전통적인 스미스 마우스 풋볼로 전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패스 없이 연속된 플레이를 러싱으로 풀어나갔는데 이게 너무 스무스하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터치다운까지 연결이 되었고 경기 초반부터 큰 리드를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래된 풋볼 팬들은 정말 이 경기를 재밌게 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 11주차에서 두 팀의 맞대결을 떠올려 보면 당시 스틸러스는 데릭 헨리가 이 개막전 이후에 가장 적은 야드만 기록하게 강제를 했죠. 그만큼 언더센터에서 진행되는 런에 대한 예측과 대처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었는데, 토드 몽키는 이번 경기에서 그 과거 경기를 이제 학습을 한 뒤에 조금 더 다르게 전개를 가져갔어요.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샷건 포메이션 상황에서 데릭 헨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이 몽킨의 색깔이 잘 나오는 부분이 이 웸이라고 하죠. 이 웸을 굉장히 잘 쓰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두 명의 가드와 플레이 사이드 쪽에 있는 타이트 엔드를 주 러싱 레인 반대 방향으로 트랩블락을 시키는 그런 플레이인데, 이렇게 되면은 블랙코들은 앞에 있는 전방에 있는 디펜시브 라인을 무시하고 세컨드 레벨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세컨드 레벨 진입이 가능해요. 이런 플레이는 올프로 풀백인 패트릭 리카드가 있기 때문에 더 수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안 그래도 태클하기가 어려운 데릭 헨리가 쉽게 세컨드 레벨로 진입을 해버린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플레이를 전개를 한다? 이러면은 상대 입장에서는 진짜 까다롭죠. 너무 막기가 어렵죠. 가속이 붙은 데릭 헨리가 돼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빅플레이가 굉장히 원활하게 구현이 되었고요. 여기에 말씀해주신 그 헨리의 와일드캣 플레이라거나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면은 러닝백을 플랫으로 빼서 이제 플랫으로 모션을 시킨 다음에 버블 스크린을 활용을 하거나, 그리고 이를 통해 수비를 이제 기만을 해도 모자란데 여기에 쿼터백 드로우까지 이런 플레이까지 활용이 되니까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음 경기에서 저는 빌스가 어떻게 대처를 할지가 너무 궁금해요. 사실상 이걸 다 막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결국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입장에서는 플랜을 짤 때 결국 1차적으로 가장 강한 걸 먼저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빌스 견해도 좀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틸러스 얘기도 조금 이어가 보면 이제 와일드카드 4연패를 달성을 했죠.
정말 말 그대로 4번 연속 졌다는 뜻이고요. 이게 정규 시즌에서 10승 3패로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4연패를 하더니 그 패배의 기운이 결국 와일드카드까지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최근 스틸러스 플레이오프 경기들을 보시면 양상이 다 비슷해요. 초반에 이제 오펜스의 부진 그리고 디펜스의 부진이 같이 겹치면서 대량 실점을 아예 해버리고요. 막 21대 0, 뭐 35대 7 이런 식으로 그냥 전반에 확 모멘텀이 넘어가 버리고 후반전에 정말 간간히 정말 겨우겨우 따라가는 흐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펜스는 뭐 플레이 다 6개 하고 그냥 펀트를 차고 3앤아웃을 남발을 하고요. 디펜스는 뭐 7분이 넘는 드라이브를 계속 내주고 실점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디펜스 입장에서는 점점 지치고 오펜스는 기회를 얼마 못 받는 이런 최악의 결과가 계속해서 플레이오프마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번 경기도 러셀 윌슨이 후반에 조금 불이 붙긴 했지만 사실상 너무 늦은 상태였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기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스틸러스 팬분들에게도 얘기가 슬슬 나오죠. 아, 이 마이크 톰린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톰린에 대한 이 의견들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쿼터백 이슈가 장기화되고 있죠. 사실 길게 봐야 되는데 빅벤 이후에 이 톰린도 결국에는 이것이 플레이오프 고전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이라이트만 보면 사실 러셀 윌슨이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 전성기에 비해서 플레이 스타일이 굉장히 천편일률적이 됐어요. 플레이를 연장하는 과정에서도 예전처럼 창의적인 플레이를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요. 물론 패스의 정확도가 뭐 예전과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다? 이것은 뭐 되게 고무적이긴 한데 사실 그 이상이 없다는 뜻인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제 생각에는 뭐 에런 로저스도 그렇고 러셀 윌슨도 그렇고 점점 시대가 저물어 간다. 그래서 양팀 모두 선택이 머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면 다가오는 시즌에 드래프트에서 뽑을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사실 이번 시즌 드래프트에서 쿼터백들의 이 드래프티들의 퀄리티가 좀 많이 아쉽죠. 그래서 당장 올해는 쉬어갈 수도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내년에는 이 쿼터백을 보강하는 데 있어서 좀 사활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슬슬 이제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찾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제 톰린은 사실 이 빅벤의 이 말미부터 지금까지 거의 5년간 어떻게 하면 이 최상의 오펜스를 꾸릴까 여기에는 사실 큰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 디펜스가 워낙 좋으니까 오펜스는 이 정도면 돼. 굉장히 좀 보수적인 운영을 하고 있었고 디펜스에 더 투자해야 돼. 약간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참한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보여줬던 이 맥케나다 그리고 케니 피켓 뭐 이런 선수들을 계속해서 끌고 갔었고 이번 시즌은 뭐 저스틴 필즈, 러셀 윌슨이라는 이전 소속팀에게서 좀 버려진 그런 선수들을 데려오면서 한 시즌을 또 보냈습니다. 이게 물론 러셀 윌슨과 저스틴 필즈를 이 정도로 살려낸 것도 톰린이고 피츠버그의 어떤 시스템이지만 결국 이 팀이 와일드카드에 그치지 않고 더 높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오펜스의 보강이 확실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쿼터백이 필요하다. 이 프랜차이즈의 대표할 수 있는 쿼터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뭐 다 그 높이 올라가 있는 팀들을 보면 이 다 프랜차이즈 쿼터백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 어떤 맞아요. 팀도 조금 뭐 애매한 브릿지 쿼터백이라든지 조금 부족한 쿼터백으로 높이까지 올라간 팀이 없습니다. 그 말은 떨어졌죠. 결국 더 이상 피츠버그도 이제 오펜스에 대한 어떤 투자 그리고 쿼터백을 찾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애매한 쿼터백들 그리고 이제 더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한계가 있는 쿼터백들은 다 떨어졌죠. 제이든 다니얼스가 너무 특이한 케이스라서 좀 놀랍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스틸러스도 이제 선택의 순간이 머지않았다라는 생각 말씀드리면서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